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에서 60년 만에 처음으로 시민들의 집회와 행진이 허락이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쿠바 내 동물 애호가 400여 명은 수도 아바나 중심가인 베다도에서 반려동물을 대동한 채 동물 학대 종식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1.6km 넘게 행진을 벌였는데요. 보안 당국 관계자 20여 명이 경계 군부에 나섰지만 집회 참가자나 외신 취재진을 방해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이슈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집회이긴 하지만 쿠바에서는 이런 집회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1959년 공산혁명 이후 쿠바 정부는 당과 공산주의 지지 집회 또는 종교 관련 집회만 허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또 공산당과 상관없는 단체가 신청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공개 행진이 허용됨으로써 앞으로 쿠바 사회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 쿠바에서 열린 첫 자유 시위가 동물권과 관련된 시위라는 사실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쿠바 정부로서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허용하지 않고 시위 자체를 막는 것이 또 불필요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들을 고려한 결정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예. 이 집회 참가자들은 쿠바 정부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허용한 독립적인 집회가 인권이 아닌 동물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역설적이지만 더 큰 자유를 향한 낙관적인 느낌이 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이번 집회를 주도한 쿠바의 온라인 동물 보호 잡지 더 아크의 발행인인 알베르토 곤살레스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이것은 과거와 미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외신들은요. 네. AP통신은 이번 행진은 짧고 빨리 끝났지만 쿠바의 현대 역사에 작지만 의미 있는 한 줄을 기록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영국의 BBC도 쿠바 공산당 체제에서 처음으로 허가된 독립적인 집회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민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내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나라에서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네네. 오히려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용을 해줬다. 그리고 이 일 자체가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되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쿠바는 반체제 인사들이 미국 등과 연계해서 현재 쿠바의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다면서 승인되지 않은 반정부 진영의 정치 연설과 집회의 자유를 엄격히 통제하는 나라인데요. 네. 국제사면위원회의 연간 보고서는 자유 분야, 특히 이제 표현의 자유, 의견의 자유, 정치적 자유에서 쿠바 당국의 행위를 비난하고 쿠바에는 의견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수십 명이 수감됐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 보고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네. 하지만 많은 여행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에서 만나는 쿠바는 상당히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느낌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당하는 공산주의 국가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쿠바 정부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고 경직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국과 가장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 지속된 강력한 미국의 경제 제재와 탄압에 대항해서 내부적인 결속을 다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네. 쿠바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이 말이 미국의 경제 봉쇄입니다. 그렇죠. 네. 이 미국은 왜 그렇다면 쿠바에 대한 제재를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쿠바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네. 거의 4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쿠바를 1898년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면서 이제 자신들 아래로 종속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쿠바의 친미 독재 정권이 계속해서 있는 동안 쿠바의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친미 기득권층과 미국 기업이 차지하게 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1959년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가 혁명을 통해서 이 친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혁명 정부를 세우면서 미국 기업이 소유하던 공장이나 농장, 호텔 등 재산을 몰수해서 국유화를 시키거든요. 그럼 당연히 미국은 반발을 했겠죠. 그래서 쿠바는 그 당시 미국과 더불어서 강대국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던
소련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 자신의 턱 밑에 있는 쿠바에 적성국인 소련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못마땅했던 미국은 끊임없이 쿠바를 압박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1966년부터 쿠바와 완전히 무역을 중단하고 쿠바를 경제적으로 봉쇄해 온 겁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 소련이 해체되면서 미국은 경제 위기를 심화시켜서 공산당 정권을 무너뜨릴 심산으로 쿠바에 대한 봉쇄 조치를 더 강화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단교를 하거나 제재를 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그 두 국가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취하는 방식은 항상 자신들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자신들이 가하는 제재에 동참하게끔 만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1992년에 제3세계 국가에 있는 미국 기업의 자회사들조차 쿠바와 무역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996년에는 쿠바 혁명 정부가 국유화한 미국인 재산에서 이득을 얻는 외국 기업까지 고소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그 어떤 기업들도 쿠바와 경제교류 자체를 못하게 만든 거죠. 더 이상 소련의 도움을 받을 수도 또 외국과의 무역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된 쿠바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자력 경쟁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것이 바로 정치적으로 억압적인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띤 정부를 유지해야 하는 배경이 됐던 겁니다. 네. 어쨌든 이번 시위를 통해서 좀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도가 되는 곳도 있던데 네. 동물권 보호 시위를 일단 허용은 해줬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쿠바 정부가 앞으로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쿠바 정부가 이례적으로 시위를 허용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규제 없이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조금의 기대를 걸어본다면 이 최근 쿠바 정부가 43년 만에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인터넷을 개방하는 등 개헌을 단행했다는 사실인데요. 또 SNS 등 온라인 활동에 한층 관대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번 집회도 사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작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쿠바 정부의 정책들은 분명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도 이 쿠바 인구의 70% 이상이 혁명의 승리 이후 세대, 즉 1959년 이후에 태어났다는 사실과 또 암암리의 외국의 신문물과 정보들을 다 접하는 현실 상황에 대해서 쿠바 정부도 인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쿠바 정부가 또 이렇게 변화하게 된 또 다른 구체적인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쿠바가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권 자체가 붕괴할 정도로 내부 불만이나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씩 불만을 완화시키고 또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 남미에서는 좌파 정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서로 정치,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남미의 정치적인 지형은 최근 들어서 늘어난 우파 정권 국가들과 미국의 연합 세력으로부터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쿠바 GDP의 약 25%를 차지하던 베네수엘라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와 정권 붕괴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서 더 이상 베네수엘라로부터 저렴한 원유를 공급받을 수도 없고요. 또 베네수엘라로 그 서비스 수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쿠바 역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쿠바를 베네수엘라, 니카라과와 함께 폭정 3인방이라고 지목을 하면서 60년간 유지되어 온 쿠바에 대한 무역 금수 조치를 더 강화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경제 위기가 쿠바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 쿠바의 경제 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몇몇 뉴스가 나왔는데 네. 지난 4일 쿠바 공산당이요. 이용 가능한 신문 인쇄 용지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공산당 기관지인 일간지인 그란마의 금요일과 수요일판의 발행 지면을 16면에서 8면으로 줄일 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당의 다른 일간지인 후벤투드 레벨대 역시 토요일판 제작을 중단하고 다른 신문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쿠바에서 신문 발행이 축소 중단된 것은 과거 소련 해체 시기인 1991년 8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어서 더 이상 뭐 발행의 의미가 없어서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인쇄할 용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심각하네요. 네. 그렇죠. 이번 신문 지명 감축 조치는 쿠바인들이 또 최근 들어서 달걀이라든지 밀가루, 닭 등 기본 식료품이 부족하고 그리고 의료품 공급을 브라질로부터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온 겁니다. 예. 게다가 또 최근 브라질 일간 에스타도 지 상파울루 보도에 따르면은 쿠바가 브라질 국영경제사회개발은행에 진 채무 가운데 6억 헤알, 우리나라 돈으로 1,775억 원의 상환을 미루고 있어서 채무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룰라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부터 브라질이 쿠바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 그런 브라질에 보소나르라는 극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쿠바가 그 도움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몰렸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경제 위기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쿠바 하면 알고 있는 그런 뭐 여유롭고 낭만적인 관광지와는 전혀 다른 이런 내부적인 이면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